잘 지내셨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잘 지냈어요. 저야 별일 없이 여전히 우리 부제님 박사님들과 신학교에서 기쁘게 살고 있지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너도 이상해. 말투가 다 왜 이래요? 그 인턴 기자 흉내낸 건가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려는 영화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기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예전에 이 배우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투 컨셉이 그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열정을 가진 사회초년생이 일을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말투에서 나오는 발성을 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발성 자체가 누구든 긴장을 많이 하면 나오는 발성. 그렇긴 하죠. 의욕이 넘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서툰 모습을 보일 때도 많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우리 주변의 사회 초년생들 정말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봅니다. 맞아요. 인턴이 뭐든 쉽게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제일 어려운 일은 가장 처음 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든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인턴이 있다면? 정답.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오늘 우리가 만날 영화 70세 할아버지가 흔히 말하는 젊은이들이 가득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으로 취직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영화 인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영화를 조금 되게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좀 신부님들은 어떠셨는지. 네, 저도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고 그 제목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만렙. 말 그대로 이 영화 안에서 벤이 보여주는 모습은 만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업체의 부사장을 역임했었고 또 40년이라는 직장 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턴을 고용한 사장인 줄스는 자기가 이분을, 벤을 고용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노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가만히 보면 어떤 세대의 갈등, 그런 모습이 보여요. 사실 근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면 이런 갈등이 느껴지는 게 또 정상이기는 해요. 우리랑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는 그런 세대 갈등을 굉장히 잘 극복해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이 극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70의 인턴인 벤이 그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왜 노인하고 어른은 다르다고 하죠. 그 영화 안에서 표현된 그 벤의 모습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어른다운 모습이 딱 나타나는 그 장면이 샌프란시스코 그 출장 전중후였던 것 같아요. 그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가기 전에 이 벤이 줄스의 남편이 외도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죠. 봤을 때 장신도 노인이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현장에 가서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죠? 근데 그때 그 당혹스러움을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줄스가 결혼 생활은 어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별하는 게. Molly was her name. She was a middle school principal, beloved. So perfect. Long marriage? Not long enough. 42 years. Wow. What's that like? You know when people say they want to grow old together? Well, we did that. We met when we were 20. Well, I was 20, she was 19. And what was amazing is she never really changed. That's a hard thing to pull off. She had her life like it was easy. Always. Even when it wasn't. God, I envy that. 그 장면 떠오르네요. 그 장면이 진짜 맞아요. 감동적이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소위 좀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들이란
되게 기억에서 끄집어내야만 나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과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 김이나 작사가가 쓴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매력을 유지하는 남녀의 공통점으로 부끄러움을 잃지 않는 점을 꼽는 편이다. 또 잘못이 밝혀져도 뻔뻔스럽게 구는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부끄러움은 그 말이 쓰일 때가 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차분히 마주하고 살핀 적이 없을 뿐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마음에 붙어있는 말인 거다. 호감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 굳은 살 박히지 않은 양심이 긁히는 마음. 각 마음은 질감과 온도는 다르지만 모두 보들보들한 맨살이 남아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때 저자의 말처럼 진짜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들은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넷상에서 보면은 틀딱이니 급식이니 하면서 특정 연령층에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 쓰는데 그건 진짜 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데 예전에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뉴스에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그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학생일 때보다 지금 학생들이 훨씬 낫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갈등은 늘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해결해 가는 것도 우리 몫인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줄스와 이렇게 벤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로마에서 살레시안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2015년인가가 돈보스코 성인 탄생 200주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살레시안 대학 학생들을 교황청 그 베드로 대성당 앞에 광장으로 초대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님 만나면 혹시 손잡고 악수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교황님은 멀리 계시더라고요. 이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뵙고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훈화를 하셨어요. 10분 정도 훈화를 하시는데 9분 55초 동안 거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보스코 성인 탄생 200주년이면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노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마지막 한 줄이 뭐였냐면 노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는 청소년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청소년과 노인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시각을 좀 갖게 됐었어요. 맞아요. 좀 뭔가 모르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의 장점은 되게 크게 보이고 나한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단점이 더 부각돼 보이잖아요. 좀 어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저희한테 주는 그런 거리감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먼저 조금은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계를 두고 만나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어른들은 다 고리타분해, 꼰대야, 뭐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 덕분에 저희는 그 수많은 시간을 살았고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글자로 이거를 좀 줄여본다면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가 아니잖아. 동반자. 한 글자라고 했어요. 한 단어로 해서. 한 글자나 한 단어나 뭐 그 말이지. 한 글자가 아니라 한 단어로 줄여서 표현하자면 세 글자로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192항부터 201항까지 거의 10개의 항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청소년들과 노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할애하시거든요. 어떻게 써있냐면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여정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현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우리를 괴롭히는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복음의 빛으로 감화되어 우리의 손에는 새로운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201항에서는 카누의 비유를 어떤 청년의 말을 빌려서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인들은 별의 위치를 보고 계속 항로를 따라가도록 도움을 주며 젊은이들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며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무의미한 과거의 상징이라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휩쓸려 항로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어른들에게도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같은 카누에 탑승하여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찾아 나섭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의 백미가 영화 말미에 이 벤의 집에 줄스가 찾아오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CEO를 영입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 벤의 집에 찾아오죠.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진짜 굉장히 좋았어요. 보면서 궁금하시면 그 영화 보시면 그게 왜 좋았는지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그때 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줄스가 자기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줄스가 자기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말이죠. 사실 이렇게 신부 생활하면서도 좀 마찬가지인데 신자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그 신자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고 그 신자분이 들으셔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 두 개가 합쳐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사실 듣고 싶은 말보다는 들어야 하는 말을 좀 더 이렇게 그걸 좀 더 이렇게 무게 있게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걸 잘 말해줄 수 있는 게 어른이죠. 보면 그 벤이 줄스에게 해줬던 거 그게 바로 그 지지와 조언을 동시에 주면서 갈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는 조금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벤이 진짜 줄스의 멘토가 되었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져서 좋았었습니다. 네, 영화 안에서 벤은 갈등을 정말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조언은 하지만 참견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원하는 어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벤의 모습에 서장인 줄스도 점차 마음을 열어갑니다. 어질러진 책상을 보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줄스의 모습을 보고 벤은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그 책상을 전부 치워버리죠. 줄스에게는 그게 한 주 동안 가장 마음이 기쁜 일이었어요. 또 줄스의 비서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벤은 줄스에게 비서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고 생겨난 갈등은 즉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 그런 게 연륜이고 경험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정도 되면 이건 이미 인터넷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를 붙여야 된다? 맞네. 맞네요. 사실 살면서 갈등이라는 건 마냥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갈등을 대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회피만 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김이나 작사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눠 가다 보면 분명히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해결점 또 단초가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드렸던 이야기. 결국 함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감내해야 할 것들은 감내하면서 또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려고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각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언은 하지만 참견은 하지 않는 그들이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잊지 않는 어른들이 또 저희한테 해주기만 바라지 않는 저도 노력하는 그런 어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저희는 2주에 다시 만날 건데요. 저희랑 함께 나누시고 싶은 영화, 책, 시, 노래 다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꼭 좋아요, 구독,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주에 만나요. 안녕.